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예, 권영철 대기자 바로 자리 바꾸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오늘 Y뉴스에서도 뜨거운 뉴스를 가지고 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에 대해서 30여 가지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공범으로 적시를 했고요. 예. 최대 관건은 법원이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서 이번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인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원은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할까 이렇게 좀. 임종원 차장 구속영장도 기각할까? 네. 언제 결정나요? 내일 10시부터 영장 심사가 있으니까 내일 밤 늦게 내지는 내일 밤 늦게. 토요일 새벽에는 나오지 않을까 결과가 자, 예상을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습니다. 네. 기각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발부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발부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원이 해온 형태를 보면은 기각 쪽이 더 높지 않느냐. 저는 기각 가능성이 발부될 가능성이 2 정도로 봅니다. 정말요? 네. 기각되면 민심이 이게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법원이 사실은 그동안 국민들을 무서워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아직 법원은 정신을 차리려면 멀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권영철 기자의 생각입니다. 권영철 대기자 생각으로는 네. 아마 기각될 것 같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자,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를 지금 Y뉴스에서 하나하나 들어가 보죠. 첫 번째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법원은 여전히 국민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웃 오브 안중입니까? 예.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은 사법부는 여전히 스스로 성역으로 여기고 있거나 법대위의 판사가 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나온 이유가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는 겁니다. 저도 기자생활 30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주거의 평온을 해치기 때문에 저 사람 집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압수수색 영장 못 준다? 이게 대법원 국감에서 나온 백혜련 의원과 법원 행정처장의 질의응답 잠시 들어보시죠.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기각된 사례 알고 계십니까? 주거의 평온만을 이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기각된 사례를 알고 계시냐고요? 저는 그런 사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예.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죠. 예. 그런데 법원은 여전히 제19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압수수색이 신청이 되면은 기각률이 어느 정도 돼요, 보통? 전부 기각이 27.3%, 일부 기각이 72.3%로 발부율은 사실상 거의 0에 가깝다고까지 얘기할 정도입니다. 대법원 사법영감에 따르면은 일반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 5년간 평균 발부율이 90.2%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90.2%인데 이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는 지금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된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많이 나네요. 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팔에 걸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기각될 거라고 보는 두 번째 이유로 가죠. 여전히 법원 내 조직 이기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임종원 전 차장과 전직 법원 행정처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왜요? 나옵니다. 그게 왜 발부하지 않을 거라는 이유입니까? 사법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법농단 수사로 인해서 재판 결과가 의심받는 상황이 출현되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전직 대법관과 대법원장까지 포토라인에 서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 상황만은 피하고 싶어서. 그렇지만 이미 사법부의 경위는 땅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더 떨어질 게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른바 양승태 키즈로 불리는 법관들이 법원 내 여론을 주도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사법농단 수사가 왜 시작이 됐죠? 왜 시작이 됐죠?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 거래하고 판사 사찰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드러나면서 하나하나 고구마 줄기처럼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이 먼저 수사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의뢰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사법부 내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수사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은 이게 좀 뭐 강민구 고등부장 판사, 윤종고 고등부장 판사들이 계속 지금 비판적 여론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다 개인적 인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윤종고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전담 재판 보좌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재판 보좌관. 네,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영장이 기각될 거다. 임종원 영장 기각될 거다라고 보시는 이유고. 네. 아까 이 정도는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네. 보시는 이유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영장 심사를 맡게 된 임민성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관여자들과 인연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그 판사는 예. 임민성 부장판사가 지난 4일에 임명이 됐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임민성. 예. 법원 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습니다. 한 중견 판사는 이번 영장 전담은 행정처나 연구관 경력, 주요 관여자와의 인연은 없는 데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아하. 최소한 영장 심사의 외관의 공정성은 갖췄다는 거죠. 외관적 공정성을 갖췄다. 두 번째는 이번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에 사법농단 국정조사와 관련 법관들의 탄핵을 피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여론이 상당히 많이들 합니다.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걸 아까 김현정 앵커도 얘기를 한 대로. 예. 세 번째는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서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의 진술을 모두 다 배척할 수 있겠느냐. 임종원 지금 전 차장은 검찰에 와서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심의관들이 만들어 온 걸 자기는 봐줬을 따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심의관들은 일부 심의관들 전부는 아니지만은 임종원 전 차장의 지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증언을 있다고. 다 했고 그게 네. 지금 구속영장 사유서인가요? 거기에 네. 다 230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영장 거잖아요. 청구 의견서. 예. 예. 거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무시하기 어려울 거다. 세 번째 이유요. 세 번째 이유가 그것입니다. 거기까지입니까? 네. 자, 이제 권영철 기자 생각은 그렇고 지금 청취자들 의견 쭉 들어오는 거 보니까 기각 100%로 봅니다. 이런 의견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법조계 전문가들 의견 좀 들어보셨어요? 검찰에서는 일단 설마 기각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습니다. 검찰에 대한 고위 관계자는 발부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이런 얘기고 예. 다른 검찰에 대한 고위 관계자는 이런 게 구속이 안 되면 어떤 범죄자를 구속할 수 있겠나. 객관적으로 당연히 구속돼야 될 사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또 다른 검찰에 대한 고위 관계자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구속돼야 되지만은 법원이 그동안 해온 걸 볼 때 발부할 수 있겠나 이런 얘기. 상식과 현실은 다르다. 이게 지금 검찰 쪽 생각. 네. 법원은 기각될 걸로 예상하는 쪽이 좀 많은 분위기입니다. 역시. 이게 역시 이제 그게 한 판사가 사견임을 전제로 임종원 차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이 이게 소명이 제대로 되었겠느냐. 이 공범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이 됐겠는가? 네. 그런 쪽들이 많습니다. 지난번 유해용 전 수석재판 연구관에 대한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밝혔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한 30여 가지 되는 것 중에 조목조목 밝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데 제야법 쪽에서도 비슷한 의견인데 다만 한 가지 이제 그 영장을 발부하되 한두 가지 혐의는 인정하고 예. 나머지 30여 가지 나머지 대부분은 소명 부족 또는 증거 확보 부족 이런 거 이유를 대지 않겠느냐. 30여 가지가 넘어요. 네. 영장을 발부해야 혐의가. 되는 이유, 혐의가. 네. 그중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핵심 한 두 가지만. 첫 번째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관련된 재판 개입 혐의입니다. 예. 이미 이거는 청와대 비서실과 논의했다는 것도 증거가 드러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 이 그렇죠. 부분도 사실 상당히 많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요. 예. 한 가지만 더 하자면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대법원 판결에 관여했다는 의혹. 이 부분도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만 봤을 때도 당연히 구속이 되어야 하고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법원 행정처장들도 단죄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게 안 되면은요,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 법관들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여러분, 내일입니다. 상식이냐, 현실이냐, 그 결과 지켜보죠. 수고하셨습니다. 네.